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완전히 날씨가 봄이 됐어요. 네. 불과 3, 4일 전에 뭐 영하 15도, 16도. 근데 오늘 저녁부터 비 온다고 하죠? 네, 오늘 다시 또 비가 오는데 네. 일단은 뭐 봄은 왔다. 네. 봄은 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도 역시 봄이 오는 네.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죠. 야구 시즌이 되니까 야구단의 1등으로 만든 분이 주식이 그냥 고속 행진하고 있잖냐? 네네. 역시 야구 시즌이 오니까. 야구 시즌이라서. 근데 그 누구지? 이번에 미국 간 친구. 네? 미국 간 친구. 미국 간 친구 누구죠? 몰라요. 야구에 좀 관심이 없어서. 우승 엄청 홈런 쳐갖고. 네. 넥슨에서 이대호인가요? 누구지? 모르겠어요. 박병호? 시범 게임 하는데 3번 다 스트라이크가 맞았거든요. 네. 근데 또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 뭐 자신감 있다고 뉴스 나왔는데 시범 게임이니까 하는데 또 그 친구 워낙 힘이 좋아갖고요. 홈런 좀 많이 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은 지금은 코스피는 좀 쉬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고 좀 플러스 강보합인데요. 네. 오늘도 외국인은 아침에 마이너스 하다가 지금 또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1시까지 시장 상황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수세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환율이 어제 또 아주 급하게 또 네. 빠지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외환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보게 되면은 네. 다이나믹 코리아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지금 네. 환율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뭐 환율이 1250원대, 40원대 여기서 뭐 얼마를 갈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바로 1200 오늘 보게 되면 1200원대 초반까지 1207원까지도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네.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흐름이 외환시장에서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수급에 대한 쪽은 최근에 며칠간 이제 아주 세게 들어왔었는데 네. 그 흐름이 좀 오늘은 이제 둔화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오늘 은행주, 네. 이제 저 PBR, 네. 그 컨셉에서 계속 올라오는 주식들이죠. 그러니까 네. 뭐 은행주라든가 네.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고 좀 많이 올라갔던 화학주가 좀 쉬는 형태, 네.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올라갔던 쪽에서 이제 그 매도에 대한 쪽들이 심심치 않게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네. LG전자,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화학주들 네. 이런 쪽에서의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에 대한 쪽들이 네. 나오는 상황에 대한 쪽이 전개되고 있고 네. 지금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강세에 대한 흐름을 지속시켜 나가는 거는 네. 지금 포스코가 이제 강세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양회 종료 이후도 과연 3월 중순 이후도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퀘스천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그 조그만 움직임은 계속 있으나 네네. 큰 틀에서는 여하튼 외국인 중심의 시장 흐름이 전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종목별로 보면 강했던 것들이 쉬는 것도 있고요. 쉬는 것들이 쉬었다가 지금 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요. 은행주 이런 것 좀 강한 것이 분명히 눈에 띄겠고요. 조선주는 뭐 하나의 뭐 주도주죠. 네네. 지금이 어찌되었건 간에요. 대우조선이 드디어 액면들을 회복하면서 액면이 문제가 아니다. 난 더 가겠다는 심리. 그래서 바로 7%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 모니터에 방송을 할 때도 조선주를 또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여하튼 조선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뭐 단연코 특징주가 되겠고요. 오늘 보면 어저께 우리 뉴 있잖아요. 뉴가 어저께는 시청률이 뭐 24%? 네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당연히 차익 물량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은 100%짜리인데 100%짜리인가? 자기가 이성훈 교수가 100% 아니네. 네. 페넌터 있죠, 페넌터. 네, 페넨터. 네, 다른 제작주들이 올라요. 네. 제 느낌에는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그런 합리성을 갖고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옥 호텔. 예. 호텔신라. 그 재료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1 토막 난 것에 대한 반작용이 있죠. 네네. 어찌됐건 오늘 3, 4%. 어저께도 나름 강했는데 오늘 좀 올라가는 게 있고요. 커피주가 이제 한 달 또 쉬었어요. 막 신나가다 맥널티가 시대가 오늘 또 맥널티가 오늘 또 9%대 올라가는 것이. 맥널티. 맥널티. 네.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워낙 커피숍이 많아서 치킨집보다 많은 커피숍이니까 5만 개요. 5만 개. 5만 개. 그 보면 맥널티는 정말 우리 그 코너 이제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기회가 되면 네네. 우리는 듣보잡에서 최고로 했던 게 맥널티잖아. 네네. 내가 맥널티 딱 찍었잖니. 네네. 이거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 이유는 거죠. 젊은 여자가 아주 능력 있는 여자. 네. 그거 내가 꽂혀갖고 아주 올라왔었는데. 하여튼 맥널티 시가총액이 1,000억이네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보면 저는 제가 보는 주식들 중에 요즘 또 엄하게 떨어진 거 있다. 네. 오늘 또 그런 게 슬슬 올라요. 네네. 이 음봉이 말이지. 음봉이 거의 11일 연속으로 떨어진 게 있어요. 사상체육가 근처까지 갔다가
뭔지 아니? 예? 한세. 한세 시럽. 한세 시럽이 제가 한참 얘기했다 좋아했다가 훅 떨어졌어요. 네. 제가 지금 관심을 좀 안 주니까 훅 떨어졌거든요. 네. 한세 시럽 올라가고 한세시럽부터 2%, 3%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요즘 보면 또 저거 있잖아요. 영종도에다가요 하나 또 허가를 했잖아요. 그거 아세요? 영종도 이번에 사업 또 하나 허가한 거? 영종도 사업이요. 하나 허가했죠. 그래서 그날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날 반응은 별로 없었잖아요. 뭐요? 추가적으로 허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2개를 하는데 리조트인데 하나 더 했잖아요. 하나 더 한다고. 예. 저는 그거 사업하는 사람들 돈 못 벌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잘 안 될 거다. 그 사업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한국 많이들 와야지 되잖아요. 많이들 와야지 지금 그 카지노가 되는 건데 여하튼 대신에 카지노에 들어가면 뭔가 설비는 들어가야 되잖아. 토비스가 있죠. 토비스 알죠? 토비스. 예, 이겨서 네. 토비스가 오늘 또 올라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나름 특징주가 그런 쪽에서 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오늘 뭐 더 올라가거나 덜어오는 거 없고 뭐 대동소이하다 그런 정도 시장이 있겠고요. 포스코랑 뭐 현대제철 이런 철강주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거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항공주들도 좀 올라가고 이런 것들 하여튼 아무 이유 없이 이제 떨어졌던 것들 올라가는 게 있고요. 의외로 떨어지는 거가 작년에 완전 히트했던 것이 그 오뚜기인데요. 오뚜기가 요즘 정촉해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일부 재료 반영 얘기 나면서는 11%대까지 떨어지는데요. 네. 좀 심하게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장 상황을 체크했겠고요. 바로 다음 컨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설정 코너인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 번씩 하는 코너입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이슈에 대해서 강자, 네. 이슈 최강자. 네. 저도 이분 나올 때 네. 아침에 한경 틀었다, MTN 틀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봅니다. 그래요? 네, 김종인 김종인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됐어 갑자기. 입당하셨어요? 네네, 입당하신 줄 알았어요. 네. 본인 말에 본인. 저요? 아니, 네. 전혀. 저는 정치 색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요. 시장 날씨가 완전 봄날이 됐는데 시장도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슈 어떤 이슈부터 다뤄볼까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앞두고 있는 건 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네. 뭐 그런 것들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네. 전에 앞서서 이제 최근의 기술 트렌드 또 볼만한 게 무엇이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검색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네네. 역시 뭐 재밌는 것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앱인데요. 앱이요? 예, 그러니까 앱 형태로 나오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 이 그림만 보면 이게 무슨 앱인지 전혀 이제 그러니까요. 감이 안 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운전 패턴을 분석하는 앱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4개가 4명까지 등록할 수가 있어요. 4명이요, 4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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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을 등록을 하면 네. 이 4명의 운전 패턴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4명까지는 무료고 4명이 넘어가게 되면 돈을 지불해야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법인차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누구 때문에 차량이 손괴가 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네. 말되네요. 네. 그러면 이거 누가 쓰느냐? 보험업체들 쪽에서 아주 좋아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반대로 나의 입장에서는 보험사들에게 이제 따질 수가 있죠. 나는 이렇게 네. 얌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당신이랑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평균의 그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네네. 나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 투자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게 네.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살펴볼 앱이 그 넥사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최근에 돈 많이 지원받고 있거든요. 네네. 이 블랙박스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블랙박스가요?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 꽂아서 블랙박스처럼 그대로 쓸 수 아,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앱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을 분석을 해서 예.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미리 연계되어 있는 보험사 메일로 사고 분석 보고서를 보내준다라는 게 바로 핵심이죠. 자동으로요? 네. 싸울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와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앱이라는 것이고요. 휴대폰 카메라가 앞뒤로 달려 있는 게 대부분이니까 네. 차량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서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해주고 있는 역할의 이상의 것들을 실제로 스마트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와 관련된 투자가 최근에 늘고 있다라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게 플라넷이라고 하는 그런 앱인데요. 이건 앱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비스인데 네네. 이게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서비스거든요. 예. 이거 사진만 보면 뭘 하는 것 같으십니까? 내비게이션? 아니요. 네. 사진만 보고 네. 이게 어딘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라온 것들이 그런 거 실제로 있죠. 이제 네, 지오태깅이 붙어 있으면 네. 지역이 어딘지를 알 수 있지만 사진만 보고는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람들의 서치와 네.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밑에 이제 분석해 놓은 것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이 찾은 것, 그러니까 사람이 예상하고 있는 것, 네. 그리고 이 딥마인드가 찾은 것, 그리고 실제 위치를 비교해 보니까 네. 사람은 굉장히 오류가 많았고, 네. 물론 이 딥마인드도 오류가 있었지만 사람보다는 오류가 적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사진만 가지고도 여기가 어딘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 올라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딥마인드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네. 3월 9일 날 이제 이세돌 구단이 드디어 알파고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딥마인드와 관련된 관심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겠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2020년 상용화를 근거로 해서 미쯔비시에서 네. 이 홀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저게 홀로그램으로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리는 기존에 나와 있는 홀로그램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이것을 한 56인치 정도의 크기로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기술에 이제 다른 기술들이 붙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AR 네. 그리고 VR이 이제 합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봤던 그 막 화면을 손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네. 현실화될 가능성도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 바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기술들, 홀로그램 기술들이 지금 일본에서 개발되고 있고 네. 이건 2020년에 상용화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모션 인식 기술인데요. 이게 지금 네. 오큘러스 리프트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건 동체 추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 찍을 때 동체 추적 기술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움직이는 물체들을 얼마나 잘 찍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셔터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셔터 선막이 아닌 전자 선막 같은 것들도 그래서 등장한 거고 최근에 32,000분의 1초까지도 이 셔터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동체 기술 자체가 동영상에 어떻게 잘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제가 동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도망갔어요. 글쎄요. 그림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네. 근데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까 동체 인식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네네. 그 동체 인식이라는 단어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는데 그 요즘은 일상화됐잖아요. 그 핸드폰만 하더라도 사람들 여러 명 초점 여러 개 막 잡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낮은 수준이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가 제 후배가 제가 아는 후배가 네. 저기 공대를 나왔는데 너 뭐하니 그랬더니 그걸 한다는 거예요. 카메라 하는 거. 네네. 카메라에서 형님 뭐 카메라 보면 초점 잡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인데 그때는 한 명, 두 명 겨우 잡을 때 한 명. 그 디카 시절인데. 그래서 어디 가냐 했더니 얘가 처음에 현대 오토넷으로 들어갔어요. 현대 오토넷. 네, 예전에 현대 오토넷. 모비스로 합쳐졌죠. 네, 그래서 모비스로 갔어. 네. 뭐냐니까 그 애가 지금 엠포테인먼트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 친구가 영어를 조금 해. 네. 일이 잘 풀리니까 또 실리콘밸리에 파견을 갔어. 네. 그러니까 딱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친구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뭘로 네. 쓰이 이게 동체 제가 유튜브 영상은 지금 만들어놨던 게 어디 갔는지 없어졌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동작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인데 네. 실제로 이 동작 인식으로 어떤 걸 하냐면 가장 먼저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건 네. 카메라로 사람을 인식하는 거죠. 네. 근데 동작 인식이 되는 거니까 네. 사람이 걸어가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작하는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걸어가는 그 동작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차가 움직일 때 자율주행차에서 사람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쓰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뭐 볼보에는 들어가 있고 네. 최근에 현대차에도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이걸 다 넣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점점 발전이 되면서 네. 우리가 이제 봤던 영화 대표적으로 이제 터미네이터. 네. 터미네이터도 그 터미네이터 눈에서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를 서치하면서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오는 그런 형태. 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실제로 인지하고 그 인지한 것이 어떤 제품이고 어떤 사람인 것인지까지 나중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은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게 퍼스널 모빌리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 이동 수단. 네. 이것은 늘고 있는데 중국은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자기들은 저가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수출은 지금 밀어내기를 하면서 네. 수입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동일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수입은 계속 막고 있고 자국의 그 업체들만 영역을 계속 넓히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트렌드들이 하나 이제 중요하게 시사하는 점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중국의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배터리의 수입 수요가 네. 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 트렌드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네. 아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될 지점이 어디구나가 분명히 답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가 특히 AI나 앞선 딥러닝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제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제 화면 보시면 이게 그러면 CNN에서 엊그저께인가 또 뭐 특집을 해갖고 좀 보여줬거든요. 그게 보면 이 친구가 또 중국 친구겠죠. 이름도 뭐라 후악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그중 핵심 중에 한 명인가 봐요. 그래서 핵심들이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한 게 나와요. 근데 네. 이 친구들 얘기가 뭐냐면 2020년이니까 불과 4, 5년 있잖아요. 네네. 상당히 많이 현실로 올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근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5대 0일 것 같아요? 저는 5대0까지는 아니어도 4대1? 이세돌이 이길 4대1? 것 같습니다. 한 4대1, 3대2 정도? 네, 저기는 어떻게 봐요? 저는 5대0 아니면은 왜냐면은 네. 그 5대 한 번 이겼다는 거는 네.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네. 못 따라오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변칙적인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학습단 패턴에서는 좀 성공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세돌이 이제 네.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보통 변칙 얘기하는 공격? 꼼수 네, 뭐 이런 꼼수. 거를 벌이게 되면 네. 과연 이제 컴퓨터가 그거를 막아낼 능력이 있는가 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5대 0? 굉장히 판단 들어서 5대 0. 5대 0?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5대 0으로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5대 0이 되면 이제 하여튼 어찌됐건 인공지능은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 평론가라는 사람 있잖아요. 대단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YTN에서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YTN에서 어저께 3시인가 4시 정도에 거의 1시간 동안 대담을 하는데 그걸 갖고 하더라고요. 이긴다 진다. 예? 정말 거의 1시간은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일본 한문쳐서 혹시 YTN에서 어저께 논쟁하는 거 보셨는데 물론 한쪽은 5대 0으로 이긴다 그랬는데 한 명은 약간 그쪽에 있는 분인가요? 그쪽에 했더니 5대 0으로 얘가 이긴다는 거야. 알파고가 5대 0으로 이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내용은 들으니까 막 뭐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었어. 내용은 제가 공감을 못 하겠는데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 네. 제 생각에는 시간 제한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두면 그러니까 사람이 두는 것처럼 뭐 20초 쟀다가 약간 여유를 주고 이렇게 하면 네. 이세돌 구단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시간을 정말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제한된 시간에 빨리 끝내라라고 하면 사람은 한 번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다시 돌아가는데 꽤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그 바둑이라는 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영역 싸움이기 때문에 영역이라는 게 한번 무너지면 그 실수로 인해서 한쪽 귀를 완전히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알파고라고 하는 거 상대적으로 그런 실수는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세돌이 만약에 실수를 정말 안 해야 5대 0 완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뭐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실제로 두다가 보면 다른 수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저는 한두 번 정도는 아마 알파고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뜨거운 이슈가 이제 분명하겠고 하여튼 그게 9일부터 하잖아요. 9일 날 하고 제가 일정 봤더니 이틀을 계속하고 하루 쉬어갖고 또 하루 하고 또 하루 쉬고 그다음 이틀 또 연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하여튼 전 모르는데 근데 이 교수가 그랬잖아요. KBS에서 중계한다고. 중계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몇 번에서 하냐는데 하여튼 KBS에서 한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날짜는 3월 9일이고 아마 3시인가로 오후 3시? 네, 오후 3시인가로 제가 이 사람들이 알고 주식하는 사람 배려했네. 배려했죠. 그거 하여튼 뭐 3시간 뭐 있겠죠. 3시간 네네. 왜 구글에서 중요한 시간 있을 거니. 하여튼 뭐 했겠죠 뭔가. 하여튼 주식하고 주시장 끝나고 하니까요. 이게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어느 거 해볼까요? 네, 먼저 이제 전략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네.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하드웨어, IT 하면 하드웨어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뭘 만들었는지, 삼성전자 뭘 만들었는지, 이번에 G5가 왜 이슈가 되었는지. 근데 이런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점점 이제 주변 동향을 보시면 CPND를 좀 통합하는, 그러니까 네. 컨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그다음에 디바이스를 점점 통합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합에 있어서의 가장 최상위자가 누구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결국은 최상위에 놓여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물론 뭐 삼성전자를 팔아라는 아니지만 네. 삼성전자보다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고 네. 좋은 의미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IT 업체들은 점점 상위, 그러니까 한국을 벗어난 그런 외국 업체들로 가고 있다라는 데 특징을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한국이 그나마 아직까지 경쟁력을 좀 높게 가져가고 있는 것은 배터리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요. 네, 이 배터리 쪽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살펴보면 네.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결국은 정책 효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양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축은 이제 20의 마이너스 금리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KB투자증권의 보고서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성공한 사례가 있고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네. 예대 마진을 동일하게 유지했던 스웨덴은 성공했고 아, 스웨덴요? 네, 대출 금리를 조절하지 못했던 덴마크는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지금 이게 회색이 예대 마진인데 스웨덴은 예금 금리 내릴 때 대출 금리를 똑같이 내려서 예대 마진을 유지를 해줬고요. 그거 유지했네. 똑같네요. 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금 금리 내리면서 대출 금리를 못 내려서 마진이 거의 제로 수준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는 게 없네, 버는 게 어떤 없어. 효과가 나왔냐면 스웨덴은 오히려 대출이 늘었고요. 대출이 늘다 보니까 실제로 본원 통화의 증가분보다 실제로 통화량의 증가가 스웨덴은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왼쪽에 보시는 덴마크는 본원 통화의 증가분만큼도 실제로 통화량이 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뭡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쓰면 사람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네. 돈을 은행에 저장해두지 않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대출에 나가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그래서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소비를 이끌어내는,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 기대 효과를 보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해봤더니 되는 국가도 있지만 안 되는 국가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20이야 그 일본이 잘 될지 여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지금 보시면 유로존과 일본이 그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평균치로 놓고 봤을 때 금융자산에서 현금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고 네네.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를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현금 보유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과연 좋은 모습으로 갈지는 아직은 물음표라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 시금석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금융주라는 거죠. 네. 도이치뱅크, 코코본드에 지금 부도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었고 여러 은행주들의 변동성을 이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2주간 뭐 비교적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여전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네. 전략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런 금융주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를 잘 살펴보는 게 핵심이 네.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독일의 이제 도이치방크를 포함한 주요 투자은행들의 주가 흐름이 제가 보기엔 22회의 전까지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될 체크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일본에서 또 UFJ 파이낸셜 같은 미쓰비시 네. UFJ가 합병하면서 이제 가장 큰 금융회사가 되었는데 이것도 똑같거든요. 급락한 이후에 지금 2주 정도의 반등을 보여줬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쓰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은행주들에게는. 네네. 근데 이번에 정말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나 추가적인 마이너스 금리 확대를 보였을 때 과연 긍정적으로 이들 종목이 반응을 하는지 네. 아니면 다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뭐 환율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결국은 투자 전략의 핵심은 금융주들을 계속 보시라.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다른 종목군들의 움직임, 지수 전체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해당 이슈에 따른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섹터 쪽이나 금융섹터와 관련되어 있는 ETF의 움직임들이 다시 망가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국내 증시도 약간의 변동성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체크포인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가시기 전에 하나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를 비롯해서 3월 시장이 처음에 좀 핫하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3월 전체적인 그림 한번 그려주세요. 그다음 뭐 전강 후약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대기되고 있지만 이것을 선반영하면서 지금 초반에 다 지수가 올라버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대책이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큰 폭의 가격 조정은 아니더라도 그 주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기간 조정 형태 혹은 약간의 그 가격 조정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가격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뭐 시장의 회복이라든지 펀더멘탈의 회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말 그대로 낙폭과대에 따른 되돌림 정도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뭐 외국인들의 수급도
본격적인 방향 전환이 아닌 일시적인 수급의 뭐 풀림 정도, 아니면 지수의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공매도했던 물량들을 빠르게 환입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축이 될 수 있는 건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동시만기라는 거죠. 네네. 다음 주에 있을 동시만기를 축으로 해서 아마 외국인들의 매수 여력도 좀 둔화될 가능성 뭐 엿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동시만기 자체가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의외로 또 그 시기가 ECB의 정책 발표되고 그 네네, 바로 다음 주 그렇죠. 넘어가면서 맞아요. 바로 네. 또 FOMC가 발표되는 시기거든요. 아마 그 즈음으로 해서 시장의 상승 탄력도 줄어들고 종목들도 또 교체되는 시기가 될 가능성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그 종목 설정 시간 마치도록 해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스 놀직구인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네. 해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핀테크,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전자결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은 전자결제가 되게 빠르게 보급이 됐는데 왜 한국은 안 될까? 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신용카드가 워낙 많이 보급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전자결제해서 이거 해서 이거 하는 것보다 네. 지갑에서 띡 꺼내서 주는 게 더 빠르다. 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이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사람, 네. 이제 이 모으는 곳, 네. 이제 여기가 이제 결국에는 헤게모니를 쥐어간다라는 네. 것 때문에 네. 뭐 전자결제가 됐던 뭐가 됐던 뭐 이런 그 사업자에 대한 쪽, 그리고 이제 카드사가 이제 그런 데이터는 원천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큰 헤게모니를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네.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카드사들이 지자체에다 이 빅데이터 가외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과외요? 하고 있는데, 예, 우리마을 가게라고 해갖고 네. 신규 창업 위험도, 그러니까 어디서 얼만큼의 많은 가게들이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카드 아하. 금액이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고 네, 네. 젊은층이 사용이 되는지 뭐 이런 데이터에 대한 어디 가면 부분을 커피점에 여전히 돈 벌 수 있다 이런 얘기 잘 될 수 해준다는 거죠. 있는지. 그래서 네. 신한카드하고 한국은행 제주본부 네. 특별자치도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제주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카드가 보면은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거 같아요. 대운전도 한다면서. 예, 대리운전도 하고 있지를. 아, 대리기사. 예, 대리기사. 네,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1,300만 관광 데이터를 제공하고 네. 신한카드는 이 관광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이제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이제 활용을 하는 네. 이런 이제 쪽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카드사 보유 데이터는 네. 은행 증권에 비해서 질적으로 양쪽으로도 훨씬 더 우수한 데이터. 왜냐하면은 카드 결제는 이제 장소, 시간, 그다음에 이용자 나이대 이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어떤 생활 패턴에 대한 쪽을 보여주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어느 지역에서 어떤 것이 잘 된다 이런 네. 것들 이런 네. 것들이 그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또 네. 카드사가 이제 보유한 네. 그런 데이터 양도 많은데 네. 1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카드 결제만 11억 6천만 건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요. 네, 대한민국에서 네. 1월 한 달 동안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데이터에 대한 쪽 빅데이터 구축을 하는 산업이 바로 카드사 쪽에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제 외부 컨설팅 내부 사업에 대한 쪽을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기존의 신한카드 선전을 보게 되면 코드9이라고 해갖고 맞춤형 카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 그룹을 9개로 나눠서 그 카드를 이제 코드9이라는 그런 카드가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맞춤형 혜택 이거를 하는 링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융사에 대한 개인 정보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쪽들, 그러니까 카드 결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핀테크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아니라 네. 이런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누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이 신한카드가 하는 이 산업의 그 활용도를 보여주게 되면 네. 무궁무진한 광고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면 될수록 카카오는 더욱더 강력한 그런 마케팅 툴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오프라인 진출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뭘 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아닌 거고, 네. 뭐 이런 판단에 대한 쪽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직접 가서 현장에서 이제 보고 감으로 했는데, 네. 이제 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라면,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강력한 그런 이제 결제 업체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이거 급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네네. 카카오페이도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네, 카카오페이도 얘기하고 했는데 뭐 카카오가 이제 그 고급 택시 있잖아요. 네네. 그거 했잖아요. 그건 돈 네네. 받고 하는 거잖아요. 네. 벤츠 블랙. 타는 거. 네, 그 카카오 벤츠 블랙. 타는 거 벤츠. 예. E 클래스인지 뭔지 하여튼 벤츠 타는 예. 거. 예. 그것도 있고 이제 대리기사도 하고 한다잖아요. 네. 한다잖아요. 돈은 뭐로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은 지금 못 벌고 있죠. 그래서 이모티콘 근데 파는 이제 그 택시 기사분한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모티콘은 돈 벌죠. 네, 이모티콘은 돈 벌죠. 네. 그분들한테 얘기를 보면
뭐 과금을 1,000원씩 하더라도 하시겠느냐? 네. 당연히 한다고. 네. 이게 왜냐하면은 코로는 거는 대부분 이제 다른 거 많이 줄었대요. 다른 게 줄고 다 카카오로 지금 콜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그쪽으로 그렇죠. 과금을 하더라도 카카오는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지금 당장 그 돈을 만드는데 머니타이징 하는 거기 한다라기보다는 네. 일단 플랫폼을 확장하는데 좀 더 주목을 좀 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답한 게 아니고 제가 주주 입장에서는 많이 좀 답답한데 우리가 주식 입장에서는 좀 많이 최근에도 밑에서 올라오네요. 근데 이제 그 주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는 있겠으나 카카오를 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해외에서는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넘사벽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제 의견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네. 그 카카오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무슨 자리에서 기자회견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더니 카카오 그 택시 언제 돈 벌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아직 돈 벌 때가 아니에요. 아직 돈 벌 때가 아니에요. 그 네. 택시 말이에요. 택시. 카카오 네네. 택시. 그러니까 다른 거는 돈 벌려고 그러겠지만 네. 아직은 돈 벌기 위해서 뭔가 더 꿍꿍이 속이 있는 건지 네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 더 보겠는데요. 저는 이런 데이터를 좋아하거든요. 데이터. 뭐냐면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나는 이제 광고를 줄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좋아지면 정말 좋으면 제일기획 왜 팔겠어요? 그렇죠. 좋지만 이게 삼성그룹의 큰 그림에서는 어울리지 않다. 그래서 팔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업은 좋은데. 근데 어쨌든 제일기획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판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노션은 좀 올라간 거지. 이노션은 이제 현대차에서 돈 쓴다는 것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 그래프를 몇 번 이런 거 했는데, 그리고 새로 나왔어요. 제가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이 여기 깜짝 놀랄 게 나옵니다. 작년에요. 6.2%가 늘어났어요. 광고 시장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건 전체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광고 시장 6.2%가 늘어났어요.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제일 위에가 지상파입니다. 지상파. 더 크게 이거 더 크게 할까? 더 크게 안 해도 되는데. 더 크게 할까? 지상파는 1조 9,744억 원 맞죠? 1조. 그러니까 2조 원에서 1조 9,702억으로 좀 줄어들었어. 잘 보셔야 돼요. 시청자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상파는 똔똔했어요. 똔똔. 올해도 조금 또 줄어. 이거는 올해입니다. 올해 전망이에요. 올해 조금 줄어요. 파란 거가 늘어났어요. 파란 거 뭐냐면 케이블이랑 종편이에요. 예? 케이블 종편이 1조 5천원에서 1조 7천 8천으로 거의 지상파 수준에 근접했어. 한 90%까지 쫓아왔어요. 올해도 조금 더 늘어나는 거 나와. 이거는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TVN이나 이런데 CJNM은 채널의 전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입니까? 18개요. 18개. 네,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18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그래서 하여튼 그 늘어났고요. 또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여튼 하루 종일 종편 보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종편이 광고 늘어났어. 어찌됐건 효과가 있는데 그 늘어났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 세 번째 거가 뭐냐면 신문이에요. 신문이 1조 4천에서 1조 5천 5천에서 움직임이 거의 없어. 조금 줄어들었어. 줄어들었거나 뭐 똔똔이야. 조금 줄어들어. 1조 5천 200이 시작하면서 1조 5천에서 1조 4천 9백억으로 조금 줄어들었어. 신문 잡지. 그러니까 조중동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그러니까 수많은 잡지. 이게 똔똔 내지 줄어들었어요. 여기 안 나온 거 있거든요. 여기 안 나온 거. 뭐냐면 PC 있죠. PC. PC가 늘어났을 것 같아요?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PC는 뭐 똔똔 치지 않았을까요? PC도 줄어들었어요. PC도 줄어들었어. 모바일 쪽으로 갔겠죠. 그 다음이 이거야. 이 그래프는 이성훈 대표 어디 갔어? 작년에요. 네. 재작년에 8,391억. 작년에 1조 2,800으로 늘어나요. 모바일이. 50%가 늘어난 거죠. 네네. 거의 50%. 올해는 어떠냐? 올해 25%또 늘어나. 1조 4천원에서 1조 5천원 내려가. 그래서 보면 중요한 거가 모바일이요. 쉽게 해서 조중동으로 올해 넘어가요. 이게 올해 원년입니다. 원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모바일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바일에 레비하는 낫스민더가 올라갈 것 같아. 다시. 왜냐하면 수치가 또 나오잖아. 네. 그래서 이건 뭐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는 거지만, 그러니까 모바일에 레비에 관련 회사가 세 회사가 큰 회사가 있는데 1위가 나스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나스 때문에 또 속상해서 물리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어 하시면 이게 뭐 단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보고 주식을 보시는 거죠. 내용 좋지 않아 이거?
이런 데이터는 정말 좋은 데이터야. 이런 거. 그렇죠. 네. 아주 좋은 기사. 좋은 기사잖아. 이거 점수 줘야 돼. 근데 매일경제가 자랑질하려고 자기는 돈 벌었다고 그 얘기 하는 건데 어찌되었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저 좀 볼까요? 트럼프 있죠, 트럼프. 트럼프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어찌됐건 올해 저기 뭡니까 저 형이랑 저기 누구야 그 힐러리 누님이랑 트럼프랑 붙을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잖아요, 커졌잖아요. 거의 결정됐다라고 봐도. 뭐 결정냈는데 하여튼 3월 15일인가가 3월 15일이 또 미니 튜즈데이예요. 그래도 왜 미니를 한 번에 붙였냐면 한 10몇 년 전까지는 그게다 슈퍼 튜즈에 붙어 있었던 것들이거든. 근데 여기서 독립했어요, 이것들이. 티가 안 난다고. 그래갖고 미니 튜즈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3월 15일인데 어찌됐건 지금 가장 강한데요. 사람들이 이제 참 엇갈리는 거죠. 왜냐면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트럼프를.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설문조사 했잖아요. 미국 경제를 가장 잘 이끌 사람은 1위도 트럼프야, 지금 예상이요. 네. 아니, 뭐, 그거 웃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그러니까 보면 공화당에서 난리 나고, 어떤 줄 서는 사람들 좀 알아서 막 하고, 뭐, 루니가 뭐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꾸 햇소리 하면 나 탈당해서 무서워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보셨죠? 네네. 그런 기사 났는데요. 재미나는 거 보여드릴까요? 트럼프가 되면, 그러니까 언론들 있죠. 메이저 언론들은 트럼프가 되니까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말아먹을까봐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CNN 블룸버그는도 맨날 욕합니다, 지금요. 근데 지금 재미나는 기사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이것도 또 요즘 컴퓨터가 지금 이상해갖고 요즘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리세션? 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제목만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코스 리세션, 어떻게 리세션을 갖고 오겠느냐, 어떻게 야기시키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5가지인가 4가지를 했는데 제목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차이나랑 멕시코랑 무역 전쟁 일으킬 거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짜증 난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럼 이것도 읽어보실 분을 위해서 제가 또 친절하잖아요. 네. 친절한 이양령이야. 그래갖고 이런 거 재미나니까요. 이런 것도 영어도 어렵지 않아요. 제목만 보면 돼요. 설렁설렁. 예? 차이나랑 멕시코랑 무역 전쟁할 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트럼프는 믿을 수 없다. 예?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지금 경제가 되겠냐는 얘기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deporting 11 million people이 뭐냐면 1100만 명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무자격 노동자야. 무자격 노동자. 뭐라 그러죠? 불법 이민. 네, 불법 이민자들 일하는 사람을 쫓아낼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당장 수많은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또. 근데 이제 네. 뭐 얘기하는 게 트럼프가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은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접 투표인데 이제 미국의 인구 구성 자체가 이제 백인들보다 히스패닉계 이쪽 비중이 더 높은 거예요. 2018년 되면 메이저 첫 번째 언어를 히스패닉 쓰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히스패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튼 뭐 갑자기 딴 얘기를 했어. 헷갈리게. 11 밀리언, 그러니까 1100만 명이 쫓아내면 일자리가 날아가.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가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면 뭐야? Making stuff more. 그러니까 물건값이 비싸진다는 거야. 나 수입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하다 비싸질 거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또 네이셔널 데트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핵심이 뭐냐면 세금을 엄청 깎으신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세금. 쉽게 얘기가 이거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너 한국 방위 더 내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뉴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내고 있었어? 미국 사람이 내고 있던 거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모르네. 세금을 걷어서 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엄청 깎아준다는 게 이 사람이요. 그래갖고 네이셔널 데트가 엄청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 예?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혹시 JTBC 보신 분 깜짝 놀라셨잖아요. JTBC. 보셨어요? JTBC. 혹시 뉴스 안 보셨어요? 아니요. 트럼프가 되면 또 그런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미국 싫다고 캐나다로 간다. 캐나다로 간다. 그래갖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기 JTBC에서 그 뉴스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 이런 거 나오면 막 찾아보잖아요. 네. 찾아봤더니 진짜 넘쳐나요. 그런 얘기가요. 뭐 볼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저 JTBC 뉴스라는 거 다 확인했어요. 그 무브 투 캐나다가 구글을 하고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쫙 나와 정말. 그 트렌드 차트 엄청 많이 늘어나고요. 또 보면 마켓워치도 대표적인 메이저 언론이거든요. 5 reasons to flee the US for Canada.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망가서 캐나다를 가야 되는 5가지요. 5가지 쭉쭉 또 나와요. 여기 보면. 예? 뭐 어떻게 되고 쉽게 이것도 나와요. 여기 보면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호모사이드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호사이가 살인이에요, 살인. 살인. 예? 그러니까 살인 총질해갖고 살인하는 게 적다는 거예요. 캐나다가 안전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훨씬 더 친화적인 진보적인 친화적인 정부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는 항상 나오는 얘기야. 의료보험 잘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몇 가지 또 나와요. 그래서 재미나는 건 캐나디안 사람 캐나디안 사람 재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뭐 수도 없이 나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된다는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 예, 뭐 진실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 해볼까요, 다음에? 지금 뭐 캐나다 특집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만하면 되지 뭐. 네, 캐나다는 이 정도로. 그럼 내가 나중에 이민 컨설팅턴트 내가 잡으라다 찾은다고 이민 얘기해줄게. 컨설턴트로 하셔야 될 것 같고. 팟캐스트를 하면 안 되려고 그래. 이민과 관련해서. 예, 이민과 해외 취업. 그거는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민과 해외 취업 쪽은. 그 팟캐스트는 유료로. 예, 유료로? 유료로. 유료는 안 되죠. 근데 저 PBR 대형주 랠리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 타자가 뭘까? 요거는 이제 보고서 쪽에서 해야 되는데, 보고서 보고 갈까요? 네. 그 타이틀 돌리고 갈까? 타이틀 돌리고 가야죠. 네, 돌리고 가야죠. 네, 리포트 시간인데 어떤 리포트 볼까요?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삼성증권 보고서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 PBR 대형주 랠리.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유가 하락, 위안화 변동성 확대, 글로벌 금융주의 신용 리스크 완화. 네. 2월 중순부터 이제 1월 달에는 건설업이 일단 움직였고 2월 달에는 지금 외국인 매수와 함께 철강 에너지 조선업종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네. 과연 이제 그 다음 사이클에 대한 쪽은 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당분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확보되고 감익 사이클이 완화되고 있는 업종으로 순환매 유입에 대한 여부를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금융업종과 저평가 매력, 오늘 이제 은행주가 이제 바로 오르는 것도 이제 이러한 컨셉에 대한 일환에 대한 쪽에 대한 하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금융주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금융주,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수주에 대한 사이클의 종료, 그 다음에 유가 반등에 따른 수주 모멘텀이 되게 있는 건설업종, 뭐 이런 쪽을 갖다가 좀 매력적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 이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네. 것들을 좀 올라왔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철강 업종 다음으로 반등에 대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는 금융과 지금 보게 되면 건설 이쪽에 대한 쪽을 좀 보자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오르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보고서에 대한 쪽을 볼 텐데 다음 보고서에 대한 쪽은 그 2016년도에 그 주목해야 될 테마 아직까지 네. 뭐 3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번 시장에서 크게 네네. 이제 이슈가 되고 나서 네. 지금 올해는 별로 그렇게 이슈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제 MWC 2016이 끝나고 나서 3월 인터넷 그쪽도 역시 화두가 됐었는데 네. 자동차 쪽이 좀 많이 밀렸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웨어러블 기기 뭐 이런 쪽에 대한 확산에 대한 쪽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3월 인터넷 시장에 대한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2014년도, 그러니까 근데 시장에 대한 규모가 한 280억 달러, 2020년이니까 네. 진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는 2018년도 이후, 18년, 19년 뭐 이 네네. 정도가 이제 진짜 우리가 주변에서 다들 하나씩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듯이 네네. 하나씩 집에 뭐 게임용으로 뭐 AR이 있던 VR이 있던 뭐 하나씩 기기들이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당연히 VR에 대한 쪽에 대한 컨텐츠 확대 이거가 이제 당연히 그 핵심이겠죠. 근데 네. 이제 이 VR 기기를 사용해 본 사람들의 가장 큰 얘기는 뭐냐면 일단 무겁다. 네. 스마트폰 앞에 껴야 되기 때문에 무겁고 그 다음에 어지럽다. 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강현실과 듀얼 카메라에 대한 보급, 그 다음에 스마트홈 시스템에 대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VR에 대한 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쪽 살펴봤었고 이 AR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카메라에 대한 보급 이게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혼합 현실, 그러니까 가상 현실이 아니고 현실 세계 위에다가 이제 또 그거를 뿌려주는 거죠. 네네. 뿌려주는 거 이제 혼합 현실 또 이제 MR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AR과 듀얼 카메라 보급에서 AR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가상현실에 대한 쪽에 대한 쪽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에 대한 보급에 대한 쪽이 많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 그 VR 카메라 같은 경우도 카메라 렌즈 3개 다른 거거든요. 아, 그래요? 렌즈에 대한 수요가 네. 화각이 큰 카메라에 대한 그 카메라 3개를 달아서 이제 그 카메라로 이제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이제 그 지속이 된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AR과 VR 시대에서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거는 이 카메라, 렌즈 이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스마트홈인데 이 스마트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이었나요? 보여드렸던 게 그 아마존 에코, 알렉사였잖아요. 알렉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알렉사 같은 시스템에서 그 스마트홈으로서 뭐 여러 가지 다 연결을 시킬 텐데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런 스마트홈에 대한 쪽이 되기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눈의 역할을 하는 거는 카메라입니다. 그렇죠. 입의 역할을 하는 게 스피커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제 스피커 뭐 이제 음성 인식 기술 가지고 있는 브릿지텍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카메라 눈의 역할 센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메라 지금 카메라 렌즈 쪽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 대한 부분에서 뭐 차량용으로 가던 뭐로 가던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거는 카메라다라는 그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코 화면 한번 다시 찾아서 보시죠. 에코요? 네. 에코가 이제 아시면 계시겠지만 에코가 이제 170불 정도인가 뭐 할 거예요. 그 작년 한참 세일할 때 갑자기 100불 한 번 깎아서 3일인가 판 적이 있었는데 전 그때 못 사갖고 하나 살려다 못 샀는데 그게 이거 그 에코란 게 조금 이제 홈쇼트 스피커 같이 생겼는데 그게 말하고 다 말을 주고받고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에는 어떻게 무스 삶아야 되니 말하면 알려주고 이런 거거든요. 보여주시면 되죠. 네. 네. 근데 그 에코가 아마존에서 나오는 건데요. 예전에 보면 저게 에코거든요. 그래서 에코에서 말 걸면 뭐 하고 이런 것도 있죠. 스펠링에 미국 사람 입장에서 스펠링에 헷갈릴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몇 일이 맞냐, 며칠이 맞냐 이런 거 물어주는 거 있잖아. 네. 그런 걸 다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에코가요. 네. 근데 이게 에코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나와요. 비슷한 것들이 많이 그 사물 인터넷에서 더 빨라진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런 기능이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큰 미래 영화 있죠. FX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식의 영화였으면 요즘은 일반 드라마에서 저런 게 많이 나와요, 요새. 그만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에 저런 게 별로 아직 안 써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저게 안 나왔잖아요. 조그맣고 한글화되고 최적화된 게 별로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저 시장도 엄청 커질 것 같고요. 정말 이게 제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한 3개의 정기적으로 나와요. 새 드라마에 딱 저런 거가. 이게 보면 앞으로 정말 그 혼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부들도 있잖아요. 뭐 무진장 많이 살 거거든요. 저런 기기 자체. 저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은 게 외롭잖아요. 할 말이 없거든요. 혼자 그렇죠. 있으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컴퓨터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대사 이런 게 나요. 나 오늘 첫 번째 데이트인데 뭐 입고 갈까? 그러고 나오고 그것도 발전됨인 거죠. 내 오늘 옷 괜찮아? 봐달라는 게 나오죠. 네. 지금 저 에코에는 카메라가 안 달렸거든요. 제가 알기에 안 달려 있어요. 네네. 근데 다음번에 나오겠는데 그게 달린 것들이 나오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대로 내 옷 오늘 어때 보이니? 나 오늘 스타일이 괜찮아? 이런 걸 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세상을 엄청 많이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장도 커질 것 같다.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